갈게요, 바로. 네,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제가 좀 웃기게 하네요. 딱 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하면 네. 돼. 네. 손 빨리 빼야 돼. 예. 어렵네요. 네. 안녕하세요. 테크형 권동준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전자신문 행사 하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에서 처음으로 배터리데이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4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배터리 소재부터 부품, 장비까지 전 서플라이 체인을 망라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참가 업체로는 LG에너지솔루션, 유미코아, 엔캠, 사마알미늄, 이수화학, 코스모신소재, CIS, 이노메트리 등 각 분야 대표 기업이 참여하고요. 큰 주제로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기술, 양극, 음극판, 전극 제조 기술 등 3개 세션으로 이루어집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싶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자료 화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인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부 공장 생산 중단 검토도 하고 있고요. 다른 자동차 제조사도 생산량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고, 쌍용차 경우에는 일시 생산 중단 발표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 대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수혜를 얻고 있는 기업이 있죠. 역시 반도체 제조사, 특히 파운드리 기업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긴 한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파운드리 기업, 수혜를 받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에 대해서 강혜령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혜령 기자, 오늘 다루고 있는 이 8인치 반도체 쇼티지, 이게 국내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아주 많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비단 자동차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 등 IT 제품 곳곳에서 쇼티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배경이 있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 예측 실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8인치 웨이퍼 기반으로 생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파운드리 제조사들이 이 수익성이 많이 남는, 돈이 많이 남는 12인치 파운드리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인치 반도체 생산 설비가 굉장히 생산 능력은 그대로이지만 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8인치에 투자할 유인은 적어지고 또 언택트 수요로 살아나고 있는 IT 기기 반도체 생산을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8인치 기반 반도체 공급으로는 이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죠. TSMC와 UMC에서 굉장히 병목 현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회사들도 수익성이 낮은 8인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의 비중은 꽤 높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된 생산 문제는 IT 시장 전반에 파급을 불러왔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맞불려서 파운드리 자체에 정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수주량은 올해 말까지 꽉 찬 상태고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격 상승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은 고정되고 있던 상황,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마치 짠 듯이 이슈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업계 곳곳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네, 올해 초에 대만 UMC 공장에서 발전기 사고가 있어서 8인치 팹이 정전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8인치 공급 부족을 굉장히 심화시킨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일본 르네사스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르네사스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2위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회사죠. 또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NXP도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클린룸이 손상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TSMC는 전례 없는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해 생산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업계 전반에서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짠 듯이 사고가 터지네요. 그렇다면 지금 돌리고 있는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수요는 늘어났으니까 기존에 있는 8인치 파운드리를 최대한 잘 돌려가지고 이 수요에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파운드리 업체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4개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DB하이텍, SK하이닉스 시스템 IC, 그리고 키파운드리 이렇게 4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업체인데, 이 업체는 IT 기기에 많이 들어가는 12인치 중심으로 투자를 했던 기업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8인치 업체 가운데서도 굉장한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생산 능력이 월 25만 장에서 30만 장 수준의 웨이퍼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잇는 업체가 DB하이텍인데 12만 9천 장, 그리고 SK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월 8만 5천 장, 그리고 키파운드리가 약 8만 2천 장 월간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 능력 순위로 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DB하이텍, SK하이닉스, 시스템 IC, 키파운드리 순위네요. 반도체라고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8인치 시장에서는 뭐 DB하이텍과 키파운드리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DB하이텍과 키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어떤 기업인가요? DB하이텍은 국내 최초의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1997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 초기에는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파운드리 설비 구축 그리고 기술 확보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립 초기에는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기술적인 기술 투자 결과로 2014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해죠. 2020년 기준 DB하이텍은 매출 9,359억 원, 영업이익 2,39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5.5% 수준입니다. 흑자 전환하고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회사와 다른 파운드리 회사와 차별화된 뭐 요소가 있나요? 기술력이라든지 사업 전략이라든지. 네, DB하이텍은 BCD 모스 공정이란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BCD는 바이폴라, CMOS, DMOS 소자를 한 개의 칩에 한 번에 구현한다는 것인데요. 이 칩 안에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소자라는 것이 들어있죠. 소자의 구조별로 어울리는 역할도 다른데요. 아날로그 회로에는 바이폴라, 로직 회로에는 CMOS, 고전압 소자는 DMOS 공정을 한 소자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BCD는 한 개 칩에 한 개 소자만을 넣는 게 아니라 바이폴라, CMOS, DMOS 소자를 한꺼번에 넣어서 칩 면적을 줄이고 기능은 더욱 다양하고 좋게 만드는 겁니다. DB하이텍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2008년 0.18 마이크론 공정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력 반도체 종류인 IGBT, 이미지 센서, 각종 구동 칩 등 다양한 종류의 칩을 개발하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매출을 보면은 1조 원 조금 안 되게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뭐 1조 원 넘어갈 것 같나요? 이게 8인치 반도체 쇼티지 상황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DB하이텍 입장에서는 올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도 DB하이텍이 올해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2021년 DB하이텍 매출이 1조 16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42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 들어왔을 때 노적을 하고 혹시 이런 8인치 반도체 쇼티지 상황에서 DB하이텍은 증설 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이 월 12만 9천 장 정도라는데 생산 능력을 높이면은 이 수요에 더 잘 대응해서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DB하이텍이 증설이 굉장히 업계에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재 DB하이텍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팹에
8인치 웨이퍼 기준 월 5만 장,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간 한 2만 장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미적거리다가 괜히 실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증설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아무리 8인치 파운드리라고 해도 레거시 공정이라고 해도 팹 하나를 구축하려면 조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데요. 현재 DB하이텍의 연매출이 지난해 9천억 원 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연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투자를 하기에는 경영진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8인치 시장이 굉장히 난리다 보니까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장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상황은 굉장히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8인치를 사용하는 펜리스 기업들이 12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업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인치 신규 투자를 실컷 해뒀는데 펜리스 고객사에서 12인치 웨이퍼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버리면 이것은 파운드리 업계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익을 위해서 증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조 단위로 비용을 투자해야 되다 보니 부담이 상당하겠어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실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키파운드리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는 최근에 중국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매그나칩과 관련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키파운드리는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한 회사입니다. 전신이 바로 매그나칩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역사를 보면 1979년 LG 반도체에서 출발을 했고요. 하이닉스 반도체, 매그나칩 반도체를 거쳐서 지금의 키파운드리가 된 회사입니다. 설립한 지는 1년도 안 됐지만 굉장히 내공이 있고 잔뼈가 굵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키파운드리 지분 구조가 상당히 재밌다고 들었는데 SK 하이닉스도 여기 관계가 돼 있다면서요? 네, 키파운드리는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알케미스트 캐피탈 파트너스 코리아, 크레디언 파트너스가 설립한 매그너스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매그나칩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청주 공장 펩4를 인수를 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사모펀드에 SK 하이닉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49.8%를 출자하면서 화제가 됐고요. 이 펩4의 위치는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회사 시스템 IC가 위치하고 있는 청주 캠퍼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언급한 8인치 국내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는 생산 능력으로는 4위였죠. 월 8만 2천 장 수준이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실적이요. 네, 구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4천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파운드리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나요? 이게 파운드리 회사로서의 키파운드만의 강점,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DB 하이텍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BCD 공정을 활용한 전력 반도체 생산을 굉장히 잘하고요. 또 최근 업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차량용 반도체 포트폴리오까지 확장을 하는 추세인데요. 회사가 생산했던 2세대 0.13 마이크로 인베디드 플래시를 차량용 반도체 인증 ACQ100 1등급을 얻어서 국내 하이패스 단말기용 MCU에 첫 적용을 해서 양산을 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키파운드리는 이 제품을 0.11 마이크론 제품으로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0.35 마이크로 공정으로 각종 드라이버 IC, 전력 반도체, 그리고 고전압 소자 생산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키파운드리 역시 최근 진행되고 있는 8인치 반도체 쇼티지의 수혜 기업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키파운드리 역시 올해 상당히 바쁘게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진행을 했듯이
파운드리 수요 증가로 인해서 키파운드리도 가격 인상을 일부 공정에 한해서 인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내년 6월까지의 물량이 꽉 차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간 파운드리 운영을 하면서 발생했던 공정 병목 현상을 장비 교체나 공정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생산 능력의 소폭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키파운드리에서 신입, 경력, 뭐 이렇게 인재 채용도 진행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이런 수요와 뭐 시장 대응 전략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키파운드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키파운드리는 제품 개발 엔지니어 신입 경력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 영업을 담당할 실무자들 채용을 시작해서 또 중국 펜리스를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 9월 이후 현재 공정 최적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사는 앞으로 지분을 출자한 SK하이닉스와 키파운드리가 어떻게 협력을 할지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회사가 간접 투자한 키파운드리 자산을 향후 고객 가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8인치 반도체 쇼티지로 직접 수혜를 받을 것 같은 DB하이텍과 키파운드리. 올해뿐만 아니라 이 쇼티지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장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장기적인 전망도 쇼티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IP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수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8인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장비의 희소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서인데요. 일각에서는 8인치 웨이퍼 공정에서 12인치 웨이퍼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8인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업계 시각이 많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파운드리 서비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당분간 파운드리 업체들은 주문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떠올썩하게 했던 8인치 반도체, 그 중에 이제 대표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과 키파운드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인치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뭐 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